여러분, 옷차림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수단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대화하는 가장 첫 번째 언어이자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첫인상에서 옷차림이 주는 영향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 품격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젊었을 때는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독특한 스타일을 시도하며 개성을 표현하는 일이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에 이르면 옷차림은 단순한 멋내기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게 전하는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당신의 자신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부주의하거나 적절치 못한 옷차림은 당신을 소홀히 여기는 인상을 주며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라는 속담은 단순히 외형적인 치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옷이 우리의 태도와 신념, 그리고 내면의 가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겐 옷차림이 곧 당신의 삶의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깔끔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이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길 확률을 7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뜻이지요. 이제부터는 단순히 뭘 입어야 잘 어울릴까를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 내 옷차림이 나를 대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중장년층의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말해줍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합니다. 또한 이런 자세는 자연스럽게 더 좋은 인연과 기회를 불러오지요. 말년복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년복이란 단지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운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년을 행복과 품격으로 가꿔 나가는 모든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옷차림은 우리의 말년복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태도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오늘은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과 말년복을 막는 최악의 옷차림 6가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실제로 잘못된 옷차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와 옷차림을 바꾸며 삶이 변했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더 품위 있고 멋지게 쓰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옷차림이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화려한 옷입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천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과 태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이며 세상과 소통하는 첫 번째 언어이기도 합니다. 옷차림은 때로 말보다 더 강렬하게, 때로는 은은하게 우리의 품격과 가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옷차림이 지나치게 화려하다면 사람들에게 남기는 첫인상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옷은 순간적으로 눈길을 끌 수 있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과도한 양념이 본래의 요리 맛을 해치는 것처럼 지나친 화려함은 우리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흐리게 만들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적 깊이와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패션은 지나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스타일은 단순히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제와 세련된 균형에서 나옵니다. 화려한 색상과 과도한 무늬가 돋보이는 옷은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 들어서면 화려함보다는 단순함 속에 담긴 고급스러움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옷의 디자인은 간결해질수록 우리의 품격을 돋보이게 하고 색감이 차분할수록 우리의 존재감을 고요히 드러냅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한순간의 주목을 받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오히려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옷차림이 단순한 외적 표현을 넘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멋은 과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과하지 않은 품격 있는 옷차림이야말로 삶의 품위를 드러내는 가장 세련된 방법임을 기억하며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72세 김 씨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늘 남들과 다르게 보이기를 원했고 화려한 옷차림은 그런 그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김 씨는 대학 캠퍼스에서도 형형색색의 재킷과 패턴이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다니며 주목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멋쟁이 김 씨라고 불렀고 그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화려한 옷차림에 대한 반응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여전히 눈에 띄는 스타일을 고집하던 김 씨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미묘한 반응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 스타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남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어.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강렬한 색상의 셔츠와 금빛 장식이 돋보이는 자켓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에 그는 가장 아끼는 빨간색 재킷에 큼지막한 금색 장식이 들어간 넥타이를 메고 나갔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한 김 씨는 예상대로 눈에 띄었습니다. 친구들은 역시 우리 김 씨는 멋쟁이야 라며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날 김 씨는 친구들의 눈빛에서 뭔가 미묘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사진 속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차분한 톤의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김 씨만 마치 혼자 다른 행사를 온 사람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옷차림이 남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딸의 집에서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손녀가 그를 보자마자 할아버지, 왜 이렇게 반짝거려요? 파티 가세요? 라고 묻자 그는 머쓱해졌습니다. 딸은 조심스레 아버지, 조금 더 단정한 스타일로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심플한 게 더 멋있어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약간의 반발심이 들었지만 김 씨는 점점 자신의 스타일이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옷가게에 들렀습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밝은 파스텔 톤의 니트와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보이는 김 씨의 모습은 그가 평소 입던 화려한 옷과는 전혀 달랐지만 묘하게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나한테도 어울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는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화려함 대신 절제된 세련됨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김 씨,
요즘 더 젊어 보이네 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고 자신감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과도한 장식이 아니라 조화와 품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옷은 우리의 성격,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화려한 옷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지만 그 시선이 오래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튀는 옷차림은 우리 내면의 깊이나 품격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함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우리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스타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품격은 과함에서 오지 않고 절제와 균형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단순함은 진정한 위대함의 열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패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통해 세련됨을 드러내는 법은 화려함을 줄이고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스타일이 성숙함을 얻는 시기입니다. 화려한 옷은 때로는 불안정함과 과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대신 차분한 색상과 절제된 디자인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며 스스로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한 가지 예로 중간 톤의 옷은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옷차림이 단순히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타인과의 조화와 존중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때 진정한 품격이 빛을 발합니다. 이제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잘 드러낼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화려한 옷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품격 있게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가끔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낯선 스타일을 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밝은 톤의 셔츠나 절제된 패턴이 들어간 스카프처럼 작은 변화는 우리의 이미지를 놀랍도록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타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삶은 짧지만 매일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이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존중의 표현으로 여겨졌으면 합니다. 화려함을 줄이는 대신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는 세련됨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과 품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너무 헐렁하거나 꽉 끼는 옷입니다. 옷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감싸는 역할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옷차림은 말 없이도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전달합니다. 하지만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과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헐렁한 옷은 때때로 우리의 나이를 실제보다 더 들어 보이게 만들고 꽉 끼는 옷은 불편해 보이면서 자연스러운 인상을 해칠 수 있습니다. 패션계의 아이콘 이브 생로랑은 패션은 지나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일이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옷을 통해 단순히 멋을 내는 것을 넘어서 삶에 대한 태도와 품격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몸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헐렁한 옷은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과하면 마치 자신을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몸을 조이는 옷은 자신감보다는 불편함을 먼저 드러냅니다. 옷이 불편해 보이면 우리의 몸짓과 표정에도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나고 결국 우리 자신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옷은 단순히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몸에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이 주는 이미지는 더 중요해집니다. 그것이 첫인상을 결정짓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숙함과 품격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너무 헐렁하거나 꽉 끼는 옷이 가져오는 문제점입니다. 몸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품격을 높이는 작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정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옷차림 하나에도 깊은 생각과 배려를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옷장이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 씨는 68세의 은퇴자로 퇴직 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편안함을 추구하던 박 씨는 옷차림에서도 그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헐렁한 운동복,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함께한 낡은 바지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자리 잡았죠. 박 씨는 옷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옷이 뭐 중요하냐, 사람은 속이 중요한 거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특별한 날이니 조금 차려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작 옷장을 열어보니 그에게 맞는 단정한 옷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매일 입던 헐렁한 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낡은 점퍼를 걸치고 졸업식에 나섰습니다. 졸업식 현장은 온통 밝고 화사한 옷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녀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부모들도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리를 빛냈습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 시간에 박 씨는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의 헐렁한 옷차림은 주변의 화사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었고 손녀가 그의 옷깃을 만지며 할아버지, 다른 옷 입으면 더 멋질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박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찔림을 느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였구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옷차림 하나가 이렇게까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용기를 내어 동네 옷가게를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점원의 추천을 받아 단정한 셔츠와 몸에 맞는 바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헐렁한 옷에 익숙해져 있어 새 옷이 불편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묘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옷차림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복은 운동할 때만 입고 외출할 때는 단정하고 세련된 옷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주 뒤, 박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새로 산 셔츠와 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옷은 그를 한층 더 젊고 활기차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친구들은 요즘 왜 이렇게 멋부리나?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 보이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날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을 넘어 자신감과 품격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동네에서 세련된 어르신으로 불리며 손녀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옷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천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옷은 우리의 두 번째 피부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입는 옷은 외형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자존감까지도 드러냅니다. 너무 헐렁하거나 꽉 끼는 옷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몸에 맞는 옷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이고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헐렁한 옷은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크고 늘어진 옷은 때로
우리가 삶에 무관심하거나 의욕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꽉 끼는 옷은 세련되어 보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몸을 조이는 옷은 움직임을 방해하고 불편한 인상을 줄 수 있죠. 옷이 몸에 자연스럽게 맞아야 우리의 모습도 마음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 패션계의 거장 랄프 로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션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옷이 얼마나 화려하거나 비싼가가 아니라 그 옷이 내 몸에 잘 맞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가에 있습니다. 헐렁하거나 꽉 끼는 옷은 나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매력을 숨기게 만듭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핏의 옷을 입는 것은 타인과의 대화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헐렁한 옷은 나태한 인상을 줄 수 있고 꽉 끼는 옷은 지나치게 예민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을 찾는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넘어 우리가 타인과 소통할 때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몸에 딱 맞는 옷을 선택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는 타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단정하고 편안한 옷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이런 변화는 작은 듯 보이지만 삶의 많은 부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헐렁한 옷은 손질에 몸에 맞게 줄이고 너무 꽉 끼는 옷은 편안한 핏의 옷으로 교체하세요. 단지 옷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옷을 통해 얻는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적당히 맞는 옷은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모두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너무 오래된 스타일의 옷입니다. 옷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세상에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대에 뒤처진 옷차림은 단지 촌스럽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옷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동시에 우리가 현재의 삶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것을 선호하게 되고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이 때로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물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옷차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된 스타일의 옷은 과거의 안락함에 갇힌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현재와의 연결고리를 놓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습관은 우리의 주인일 수도 우리의 하인이 될 수도 있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옷차림이라는 습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옷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놓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반드시 거창하거나 극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옷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일은 단지 외모의 변화를 넘어서 스스로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장은 단지 옷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창작의 공간입니다. 오늘은 시대에 뒤처진 옷 스타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작은 변화가 삶에 얼마나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삶은 항상 변화하고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옷차림도 그 흐름과 함께 진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 씨는 올해 70세로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옷은 깨끗하고 튼튼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한 번 산 옷은 낡을 때까지 입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옷장은 20년, 심지어 30년 전에 산 옷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당시의 유행을 반영한 디자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런 옷들을 입으며 나는 옷에 휘둘리지 않아 라는 자부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요청으로 가족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멋진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길 바랐지만, 최 씨는 나이 들면 단정하기만 하면 되지, 무슨 옷 타령이냐, 고 말하며 고집스럽게 낡은 체크무늬 셔츠와 해진 회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 옷들이 가장 편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딸은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모임 날, 최 씨는 가족들이 모두 세련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을 갖춘 가족들 사이에서 그의 낡고 바랜 옷은 도드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그는 맨 뒤로 물러났고, 사진을 확인하며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의 모습은 가족들의 밝고 화사한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 씨는 딸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 조금만 밝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면 훨씬 젊어 보이실 거예요. 이건 멋을 내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위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최 씨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옷차림을 지나치게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딸과 함께 동네 옷가게를 찾은 최 씨는 처음으로 밝은 색상의 셔츠와 몸에 잘 맞는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낯선 느낌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거울 앞에 선 그는 오랜만에 자신감 있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옷을 입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요즘 더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들으며 기분 좋은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옷차림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단지 외형적인 멋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과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래된 스타일의 옷은 익숙하고 편안할지 몰라도 그로 인해 시대에 뒤처진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단순하고 세련된 옷차림은 우리를 더욱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 라프 시몬스는 옷은 우리의 이야기이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고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옷차림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낡고 멈춘 상태로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가야 하듯 옷차림 역시 시대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된 지금 우리는 과감하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형과 분위기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물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옷차림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정하고 현대적인 옷차림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낡고 뒤처진 스타일은 우리의 진심을 가리며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옷차림이 주는 인상은 우리의 말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자신의 옷차림을 돌아봐야 합니다.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옷차림을 바꾸는 작은 변화는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을 가져다주고 삶의 태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옷장을 열어보세요. 여전히 입고 있는 오래된 옷들 사이에서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삶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옷차림도 그 흐름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변화가 만들어낼 큰 자신감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활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검정색 옷만 고집하는 스타일입니다. 삶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쌓아온 경험들은 모두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변화와 성장은 때로 과거의 습관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옷차림에서 드러내는 모습은 단순히 외적인 스타일을 넘어 내면의 태도와 삶에 대한 자세를 반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옷차림은 단순한 외적 표현을 넘어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는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옷차림은 때로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어떤 옷은 추억과 연결되어 있어 쉽게 놓아주기 어렵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과거의 모습에 얽매인다면 스스로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부터 차단할 위험도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옷차림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옷을 단순히 유행이나 머드로만 보지 않습니다. 옷차림은 내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 되며 타인에게 나를 소개하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검정색 옷은 그런 점에서 이중적인 상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무난하지만 동시에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더 활기차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옷차림에 작은 색상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정색 옷만 고집하는 스타일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성장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차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기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8세 최 씨는 늘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중시해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최 씨의 옷장에는 온통 검정색 옷만 있었습니다. 셔츠, 바지, 외투, 심지어 신발까지도 온통 검정색이었죠. 검정색은 실수를 하지 않는 색이라는 최 씨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검정색이 세련되고 무난하며 무엇보다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검정색 옷만 고집했던 그의 선택이 미묘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아내와 함께 친구의 회가변에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유독 최 씨의 모습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 사진 속에 있어? 라고 묻는 아내의 농담 섞인 말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회가변의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검정색 정장을 입은 그는 묘하게 뒤로 밀려난 듯 보였고 무언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최 씨는 동네 동창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지만 친구들은 하나같이 최 씨에게 왜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느냐 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장난이었지만 최 씨는 속으로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한 가지 색만 고집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최 씨의 변화는 손자와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손자는 최 씨를 보며 할아버지는 왜 맨날 검정색 옷만 입어요?
다른 색 입으면 안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최 씨는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정색이 무난하고 깔끔하다고만 여겼던 그는 손자에게조차 단조롭고 따분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손자의 말이 마음에 남았던 최 씨는 아내의 권유로 처음으로 밝은색 셔츠를 입어보았습니다. 고급스럽고 차분한 베이지 톤의 셔츠와 네이비 바지를 매치한 그의 모습은 거울 속에서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한층 환해 보이고 몸 전체에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최 씨는 검정색 옷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점차 다양한 색상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그에게 할아버지, 오늘 멋지네요. 라고 칭찬해 주던 날, 최 씨는 비로소 자신의 고집이 얼마나 자신을 가두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밝은 색의 옷은 그에게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 씨는 검정색 옷만 고집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으며 삶에 새로움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지 옷차림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즘 더 멋져졌어요. 라는 손자의 말은 최 씨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죠. 검정색 옷을 사랑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밝은 색의 옷이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삶의 생기를 더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옷차림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의 시작이었습니다. 검정색은 우아함과 단정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상입니다. 그러나 그 색상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단조롭고 무거운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의 생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옷차림에 색상의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건강, 그리고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 수단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옷은 내면의 자신감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정색 옷은 우리의 자신감과 세련됨을 표현하기 좋은 색이지만 너무 의존하면 생기와 활력을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피부톤과 어울리지 않을 경우 얼굴이 어둡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중간 톤의 밝은 색상이나 파스텔 계열의 부드러운 색상을 활용해 보세요. 이 색상들은 얼굴을 환하게 하고 기분을 밝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검정색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강조할 색상을 함께 매치하면 더욱 세련되고 조화로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색 바지나 스커트에 밝은 톤의 상의를 매치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상은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밝은 색의 옷을 입었을 때 느껴지는 기분의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색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옷차림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은 자신감과 품격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검정색은 품위를 상징하지만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색상의 변화를 주는 노력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옷장에서 밝은 색상의 옷을 꺼내 입어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훨씬 더 밝아질 겁니다. 5번째, 무성의한 옷차림입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내보이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옷차림은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또 타인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성의한 옷차림은 그 메시지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정한 옷차림은 단순한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무성의한 옷차림은 종종 나는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허름한 옷을 입었다는 외형적인 문제를 넘어 삶에 대한 태도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라고 했습니다.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은 스스로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옷차림이 다소 소홀해도 주변에서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로는 옷차림이 단순히 외모가 아닌 삶의 태도, 품격, 그리고 나를 대하는 방식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름한 옷차림은 의도하지 않아도 무심함과 무관심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무성의한 옷차림은 자칫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에서 한 사람의 부주의한 옷차림은 전체 분위기를 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옷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그 자리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성의한 옷차림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과 그것을 바꾸었을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65세 최 씨는 은퇴 후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 간단한 점심을 먹는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옷차림은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낡은 운동복 바지와 세월이 느껴지는 티셔츠, 그리고 해진 운동화가 그의 외출복이었죠. 최 씨는 어차피 공원 가는데 누가 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늘 만나던 친구들 중 한 명인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 씨, 운동하러 나오는 건 좋은데 옷 좀 새로 사 입는 게 어때? 저 신발도 많이 낡아 보이는데 오래 걸으려면 발에 물이 가겠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최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직 쓸만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꿰뚫린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 씨는 딸에게서 손주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막상 졸업식 당일이 다가오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입을 옷 때문이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낡은 옷들뿐이었고 그중 어떤 것도 중요한 가족 행사에 어울릴 만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늘 입던 헐렁한 바지와 오래된 셔츠를 입고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딸과 손주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졸업식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최 씨는 계속해서 카메라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깔끔한 옷차림으로 빛나는 사진 속에서 자신만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졸업식 후 딸이 사진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번에는 제가 옷 한 벌 사드릴게요. 이번에 입으신 옷은 너무 낡아서 사진 찍기가 조금 민망했어요. 딸의 말에 최 씨는 처음엔 조금 서운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 자신을 방치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오랜만에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해진 옷들을 하나둘 꺼내며 그는 새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최 씨는 동네 시장에 들러 밝은 색상의 셔츠와 적당히 필이 맞는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처음엔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어색했지만 친구들이 오늘은 좀 다르네, 멋있어 보이는데 라고 말하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최 씨는 옷차림에 조금씩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변화는 금세 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더 활발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자신감이 생기니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을 돌보는 작은 노력이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옷 한 벌 바꾼 게 뭐 대단한 일이겠나 싶었는데, 이게 나를 이렇게까지 달라지게 할 줄은 몰랐네. 이처럼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자신을 돌보는 작은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무성의한 옷차림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잘 차려입은 옷은 단순히 외적인 멋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은 타인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감을 갖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옷차림은 가장 즉각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점은 옷이 반드시 비싸야 한다거나 유행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단정함과 깔끔함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만으로도 충분히 세련될 수 있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정리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정돈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단지 외적인 변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주는 인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옷차림은 자신과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를 표현할까? 라는 작은 질문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더 나아가 인생의 흐름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건강과 균형을 위한 하나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고 당신이 한 행동도 잊지만 당신이 준 느낌은 절대 잊지 못한다. 단정한 옷차림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타인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옷차림은 무언의 대화입니다. 정성스럽게 관리된 옷은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긍정적인 메시지이자 타인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때로는 가장 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단순히 오래된 옷을 버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은 작은 실천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단지 외적인 멋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나를 보여주고 싶은가? 이 작은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담고 있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한 벌의 옷은 단순히 실과 바느질로 엮인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세상을 어떻게 마주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옷차림은 때로는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리의 내면을 겉으로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때로는 옷차림에 신경 쓰는 일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일수록 옷차림에 담긴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옷은 나를 향한 존중의 표현이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옷이 날개다 라는 말은 단순히 멋진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신감과 품격,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옷차림이 가진 힘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옷은 부담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고, 너무 헐렁하거나 꽉 끼는 옷은 우리의 자연스러움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스타일이나 지나치게 검정색만 고집하는 옷은 우리의 생기를 앗아갈 수도 있죠. 그리고 무성의하거나 낡고 해진 옷은 때로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무관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싸고 화려한 옷이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에 잘 맞고 단정하며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옷이 단순히 외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깔끔한 옷차림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자신감을 키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아름다움은 사람을 설득하고 영감을 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단정하고 품위 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만족을 넘어서 타인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옷장 속의 옷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를 대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옷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새롭게 다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이 삶을 빛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그리고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우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삶의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주연이 되어 보세요. 옷차림으로 시작하는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